제목은요.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라는 글입니다. 어느 농촌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공기 좋고 인심도 좋은. 노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서울 사는 아들내외 자랑, 그리고 공주같이 예쁜 손녀를 자랑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찍이 서울로 유학 보내고 두 부부는 고생하며 학비를 조달하여 대학 졸업을 시키고 지금은 대기업 과장까지 승진해서 강남 아파트에서 명문대학 나온 우아한 아내와 잘 살고 있는 아들은 정말이지 이 부부에겐 크나큰 사랑이었답니다. 아들은 여간 효자가 아니어서 추석이나 설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제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와서 명절을 보내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올라가곤 했답니다. 우아한 며느리와 공주 같은 손녀딸을 볼 때마다 노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늘 으쓱대며 기분을 느끼곤 하였죠. 아들 내외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시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에이, 아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서울이 다 뭐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고향 땅에 묻힐란다. 하고 사양했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노부부는 언젠가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들 덕택에 호사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해했더랍니다. 그러다가 노부부 중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내내 아들 내외가 어찌나 애통하게 엉엉 우는지 지켜보는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가슴이 찡하였다고 해요. 초상을 치르고 나자 아들 내외는 또다시 간곡하게 청하였답니다. 아버님, 이제 어머니도 가셨으니 어쩌시렵니까? 고향집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시어 함께 사시도록 하시죠. 저희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도 떠나간 이제 그도 그럴 것이다 싶어 노인은 몇 날을 생각하다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논밭과 야산 등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죠. 가산을 정리한 돈은 아들 내외에게 주어 32평 아파트에서 42평 아파트로 옮기고 노인의 서울 생활은 처음엔 그런대로 평안하였답니다. 그쯤 아들은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때도 있었고 회사 일이 워낙 바쁘기도 하였으므로 매일을 새벽에 출근하였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모처럼 일찍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썰렁하니 비어있더래요. 다들 어디 갔나? 하던 차에 식탁 위에 있는 아내의 메모를 보았습니다. 메모에는 여보, 우리 모처럼 외식하러 나가요. 식사 안 하고 퇴근하셨으면 전기 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 안에 반찬 있으니 찾아 드세요. 좀 늦을지도 몰라요.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냉장고 속을 뒤져 맥주를 찾아서 마시고 있자니 현관 쪽이 시끌해지며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걸 보니 아내와 딸 둘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왜 둘만이지? 네? 둘만이라뇨. 여기 민키도 있잖아. 아내는 강아지를 남편의 눈앞에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네?
아버님 집에 안 계셔? 어디 노인정이라도 가셔서 놀고 계신가? 아버님이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셔? 남편이 약간 걱정스런 얼굴로 묻자 아, 하며 아내는 더듬거렸습니다. 사실 아내는 평소에 노인이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노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노인이 들어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때 아들은 책상 한켠에 정성 들여 접여진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무슨 한이라도 맺힌 듯이 종이가 찢어지도록 꾹꾹 눌러 쓴 글씨. 아버지의 필적이 틀림없었습니다.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자정도 넘어 밤은 깊어만 갑니다.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라. 아들은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에 잠깁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뜻일까? 이 시간까지 아버지가 귀가를 안 하신 걸 보면 가출하신 것이 틀림이 없는데, 헌데 왜? 대체 왜? 아들은 아버지의 방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소에 햇볕이 잘 드는 방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정 넘은 오밤중이긴 하지만 왠지 우중충하다는 느낌이 드는 방이었습니다.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빨랫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빨랫줄에는 팬티 2장과 러닝셔츠 2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것이겠죠. 방 한켠에는 어린 딸의 옷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이제 그만 지겨워한다고 옷장을 더 예쁜 것으로 바꿔주고 나서 아마 이 헌옷장을 아버지 몫으로 돌린 모양입니다. 옷장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착하디 착한 얼굴입니다. 그리고 방구석에는 소반이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멸치볶음, 쇠고기 장조림, 신김치 등이 뚜껑 있는 보시기가 덮여 있었고 마시다가만 반병 정도 들어있는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녀딸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홀로 이 골방에서 식사를 하시고 계셨던가요? 며느리도 있고 세탁기도 있는데 아버지는 팬티와 러닝을 손수 빨고 이 방에서 손수 말리고 계셨던가요? 아들은 무언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고 싶은 자괴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뿌옇게 밝아오자 아들은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혹시나 노인이 어디선가 밤을 지새운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는 노인의 가출을 신고하였습니다. 고향의 이장 어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종적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 암호를 풀어야 아버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아들은 조바심을 쳤습니다. 직장 동료, 상사, 대학 동창 등 현명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했으나 아무도 그 암호를 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부장급 진급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고 오로지 아버님만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 한 잔에 애잔한 마음을 달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 자네 기마복의 영감 자제가 아니던가?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영감님이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 예.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응, 나 김영감 친굴세. 근데 왜 요즘 김영감이 안 보이나? 그리고 자네는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은 겐가? 아들은 약간 창피하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가출한 얘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님에게 이제는 유서가 되다시피 한 그 암호문을 내밀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영감님은 그 쪽지를 한동안 보더니 되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허, 자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아이고 이 사람아, 김영감이 늘 얘기하곤 했지. 자기네 집에서는 뭐 며느리가 제일 위고 두 번째는 손녀딸이고 3번이 아들이라고 했었지. 4번은 강아지 민키인가 뭐신가. 5번은 가정부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6번이라고 하고는 늘 한숨 짓곤 했지. 그렇게 쉬운 것도 자네는 풀지 못하나? 에이 이 사람아. 아들은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째 아버지가 6번입니까? 1번 아니 0번이죠. 돌아서는 아들의 등 뒤로 영감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고향엔 면목이 없어서 창피해서 안이 갔을 거요. 집 근처에도 없을 거고. 내일부터 서울역 지하철부터 찾아보자고. 내 함께 가줌세. 여러분,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몇 번이십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몇 번이고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몇 번이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잘 들으셨어요? 생각보다 꽤 많이 길죠? 10분이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꼭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목소리를 뭐 더빙을 이런 거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이 어설프고 하나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 글의 요점과 내용은 잘 전달이 되길 바래요. 저도 저의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한 건가? 친구들은 다 웃고 잘 지내고 그런데 왜 우리 집은 늘 돈에 허덕이면서 사는 건가? 나도 부모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철이 없고 어리석었죠? 근데요, 당신들의 한평생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늘 자식을 챙겨주죠. 이것저것 정보도 알려주시면서 지식도 쌓게 해주시고 나이가 들다 보면 역할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을 되려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늘 잔소리를 해요. 아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먹었어? 에이 왜 그랬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아빠는 늘 그러죠. 아빠가 잘 몰라 늙어서라고. 근데 그 늙으신 세월이 저나 뭐 동생들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당신들의 청춘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지금 어느새 늙으신 거잖아요. 이 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뭔가 효도를 해야겠다라기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전화 한번 더 자주 해주시고요. 행여나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나의 부모님인데 우리가 감싸드리고 이해하지 않으면 다른 누가 어찌 이해해 주시겠어요. 오늘이나 내일 시간이 되신다면 안부 전화라도 꼭 한 통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울고 웃는 우리네 이야기였습니다.